1907년 1월 안창호는 갑자기 미주 사회에서 종족을 감춥니다. 사라졌어요. 왜요? 학교 같은데? 단체 만든 것 같은데요. 밑에 뭐라고 써있는지 코리아 써 있고 아카데미. 평양 대성 아카데미 코리아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창호가 국내로 돌아와서 지금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분 참 동해번쩍 서해번쩍. 서해번쩍입니다 지금. 그죠?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대성학교를 만들기 전 한국에 들어왔을 때요, 입국했을 때 비밀결사 신민회를 만듭니다. 신민회는 이제 새로운 신자에다가 국민민 또는 백성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창호는 이제 봉건적 시대의 백성이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 즉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국가의 국민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국교육운동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창호의 구국활동은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안창호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힘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설. 안창호는요 평양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민중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란 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평양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지금 장사로 나란 일을 하고 있고, 저 능라도 섬에서 김을 매는 사람은 호미를 가지고 나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포와 총칼로, 어떤 사람은 붓으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써 나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란 일을 하십니까? 안창호의 질문에 이 연설을 듣던 사람들은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창호는 다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여기서 문제! 안창호는 대중을 향해 무슨 방법으로 나란 일을 하라고 말했을까요? 정답. 네, 정답. 대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세요. 뭐 좋은 접근이었습니다만, 네, 오답. 정답. 정답. 그 자리에서. 맞춰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그렇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나란 일입니다. 이런 거. 정답. 진짜 진짜로. 잠깐만요. 진짜로요? 아니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요? 네. 왜 이러지 오늘? 오늘 도산으로 빙의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희한하네. 도산 야. 김동현 선생. 이러고 와서 집에 갔는데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모든 게 다. 아니 진짜로.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애국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아요? 네. 신기하네. 와. 안창호는 이어서 말했죠. 지금 여러분은 귀를 가지고 나란 일을 할 때입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조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애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가 연설을 할 때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고요, 때론 환호성을 지르거나 흐느껴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감동한 대중은요, 국권회복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그중 많은 청년이 훗날 독립운동에 뛰어들기도 했다고 하죠. 이런 영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온 젊은 지도자 안창호는 이제 국내에서도 가장 명망 높은 지도자 중 하나로 한국인들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국권 회복을 위한 기초를 다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안창호가 일본 헌병대에 구속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울린 이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저격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안창호,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설마 같은 집안일까요? 순웅 안씨이긴 하지만 같은 집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웅 안씨입니다. 맞아요.
사실 안창호는요 안중근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네.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사문학교를 설립해 교육 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안중근은요 바로 이 진남포를 방문한 안창호의 연설. 그 연설을 안중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은 이따금 안창호와 시국을 논하며 가깝게 지냈죠. 이런 연결고리 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얼빈 의거가 발생하자 안중근의 주변 인물을 탈탈 털었겠죠, 일제가. 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안창호가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곧바로 평양에 있는 안창호를 체포해서 용산 헌병대에 구금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다행히 얼마 안 있어 안창호와 애국지사들은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렇게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자 귀국한 지 3년여 만에 안창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뒤 1911년 9월 미국으로 돌아간 33살의 안창호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맘때 안창호는 이 일에 두 발 벗고 나섰는데요. 안창호가 강조한 이 일은요. 훗날 그의 말에서 그 의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며칠 후에는 피 흘리는 이에게 절하겠소마는 오늘은 돈 바치는 이에게 절하겠소.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독립운동을 위해 피 흘리며 무장투쟁할 이들에게 감사하며 절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은 당장은 독립운동을 위해 돈을 보태는 이에게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사실 독립운동할 때 너무 돈이. 중요하죠. 그럼요. 그러면서 안창호는요. 이 독립운동에 쓰일 자금,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국민의무금이라 불리는 일종의 세금을 거두려고 한 겁니다. 당시 미주 한인들의 경우 매년 $5,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매년 1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매년 100만 원. 네, 매년 100만 원을. 안창호 선생님이 없는 동안에 미주에 있는 국립협회는요. 미국 최고의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인국민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인국민회는 하와이, 만주, 시베리아 그리고 북미에 4개 지방 총회를 갖추고 있게 되고요. 그 아래 많은 지방회를 거느리는 해외 한인들의 준정부와 같은 이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대한인국민회가 해외 한인을 보호하는 임시정부의 역할을 자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인국민회는요. 오늘날 정부가 세금을 걷어 국가를 운영하듯이 국민의무금이란 제도로 해외 한국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한 겁니다.